제가 사전 강의를 올려드리기는 하는데 그거 좀 새로 녹화를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작년 거를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거를 보니까 저도 이제 사전 강의 뭐 했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좀 되게 계절감이 다르더라고요. 막 반팔 입고 있고 약간 그렇던데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한복을 맞추잖아요. 한복을 맞추러 가면은 뭐부터 물어보 뭐부터 물어보냐면 시기 언젠지를 물어봐요. 시기 몇 월인지. 그래서 그 계절이 언제인지를 보고 그거에 맞게 색깔을 고르더라고요. 보통 이제 신랑 쪽은 약간 파란색 계열, 신부 쪽은 빨간색 계열로 하긴 하는데 그냥 색깔을 고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한테 뭐 약간 뭐 퍼스널 컬러 그거 하듯이 맞춰보긴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 계절감에 어울리는 색깔을 맞추는 게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계절이 중요한가 봐요. 저는 봄을, 봄은 좋은데, 저는 봄을 되게 많이 타거든요. 봄을 너무 심하게 타서 봄이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뭐 봄만 생각해봐도 그렇고, 계절이 하여튼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도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가 지난 주말에 되게 오랜만에 캣타워에서 캣타워 딱 그 베란다 창가 옆에 캣타워를 해놨는데 거기서 이제 햇살이 좀 따뜻하게 들어오니까 애들이 되게 오랜만에 일광욕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되게 봄 같고 하여튼 그런 것만 봐도 되게 마음 싱숭생숭해지고 그래요. 네, 시작을 해보죠. 오늘 좀 하게 되는 얘기는 사전 강의에서 우리가 행렬 곱하기 행렬을 봤죠. 행렬이랑 행렬끼리 곱하는 거. 뭐 얘네 둘을 곱하는데 언제 곱해지나? 요렇게 있으면은 요거가 맞을 때 곱할 수 있죠. 앞에 행의 열의 개수랑 뒤에 행의 개수랑 같을 때 곱할 수 있고 여기를 왜 그리고 그거의 결과로 나오는 행렬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사이즈를 봤을 때 언제 곱해지나가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 곱해진 결과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 이게 중요하다. 그거를 처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곱하는 거 어떻게 한다? 만약에 얘를 A, 얘를 B라고 하면은 이 A, B라는 행렬의 i행 j번째의 값은 그 A 행렬의 i번째, A 행렬의 i번째 벡터, 행 벡터랑 B 행렬의 j번째 열 벡터랑 두 개를 이너 프로덕트 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까지 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오늘은 뭐를 볼 거냐면요. 행렬이랑 벡터랑 곱해서 벡터가 하나 튀어나올 거예요. 뭐 오늘 주로 쓰게 되는 노테이션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쓸 거거든요. 어떤 행렬 A랑 주어진 벡터 X를 곱해서 뭐 B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거 실제로 계산 어떻게 하는지 행렬곱을 쓰겠죠. 행렬곱을 쓰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스팬을 이용해서 얘를 기술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기본적인 행렬곱, 우리가 지난 사전 강의에서 했던 행렬곱으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이거를 같은 결과지만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스팬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스팬이라기보다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보고 그거에 약간 의미를 조금 음미하면서 다음 시간에 대한 떡밥을 깔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도 기초공사인 것 같은데 기초공사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해볼게요. 주어진 행렬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주어진 행렬이 있어요. 뭐 1, 2, 3, 1, 0, 마이너스 1. 여기에 뭐 또 행렬 이게 지금 2x3니까 뭐 1, 1, 0, 0, 1, 0 이렇게 3x2 행렬이 주어졌다 해요. 이거 A, B 곱하면 뭐 나오죠?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몸풀이로 구해보실래요? 저도 한번 구해볼게요. 맞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구하신 분 있나요?
구하신 분? 맞아요? 혹시 저랑 다른가요? 나 또 실수했나?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기 1행 1열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요거하고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되죠. 그러면은 1 곱하기 1, 2 곱하기 1, 3 곱하기 0 해서 다 더하니까 3. 그쵸. 그리고 뭐 2행 1열이랑 이너 프로덕트 해서 요거는 그냥 1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1 들어갈 거고, 또 1행 2열이랑 해서 요거는 2 들어갈 거고, 마지막으로 2행 2열이랑 해서 여기 0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되겠죠. 3, 2, 1, 빵. 이렇게 나왔나요?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과제를 하나 나가지 싶어요. 네, 계산하는 거, 계산 좀 해보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는 거를 아무런 무리 없이 얘를 이렇게 지워서 이렇게 x라는 벡터로 바꿔봅시다. 3 by 1. 그러면 a 곱하기 x라는 것도 가능하죠. 이거 컬럼 벡터를 그냥 3 by 1짜리 행렬로 보면은 이거 결과가 2 by 1으로 나오겠죠. 행렬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계산해 볼까요? 요거 2 by 1으로 떨어지죠. 그러면은 첫 번째 행이랑 첫 번째 열이랑 이너 프로덕트 하는 거 3 넣을 거고, 두 번째 행이랑 첫 번째 열이랑 이너 프로덕트 해서 1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2 by 1짜리 벡터가 하나 나와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사실 그냥 수학적으로 벡터는 뭐 컬럼 벡터가 됐든 로우 벡터가 됐든 간에 그냥 행이 하나짜리 혹은 열이 하나짜리인 좀 특별한 행렬이라고 취급을 해도 사실 큰 무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렬이랑 벡터를 곱하는 것도 그냥 이 뒤에 있는 벡터를 컬럼이 하나만 들어있는 행렬로 봐서 그냥 우리가 했던 그 이너 프로덕트를 이용한 행렬 곱을 수행을 하면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 괜찮죠? 넘어갈게요. 그런데 똑같은 결과를 다르게 계산을 해낼 수도 있어요. 똑같은 결과를 다르게 계산을 할 건데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용을 할 겁니다. 리니어 컨비네이션. 근데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되는 벡터들이 필요하죠. 기억하시나요? 한 몇 번 전에 했죠. 리니어 컨비네이션. 재료가 되는 벡터들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스칼라 어떤 계수들이 필요하죠. 뭐 그때 뭐를 썼지? 뭐 V1부터 뭐 V2, V3가 있을 때 뭐 A1, A2, A3라는 스칼라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각각에다가 이렇게 스칼라를 곱하고 그거를 다 더하는 거.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벡터를 하나 만드는 거. 얘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요거랑 요거 두 개를 곱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돼요. 이때 재료로 사용하는 벡터는 A의 컬럼 벡터고요. 이때 앞에 곱해지는 스칼라로는 X에 들어있는 값들을 쓸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1, 1, 첫 번째 컬럼 벡터. 여기에다가 첫 번째 스칼라를 곱할 거고, 또 두 번째 컬럼 벡터에다가 두 번째 스칼라를 곱하고, 세 번째 컬럼 벡터에다가는 세 번째 스칼라를 곱해서 다 더합니다.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죠. 뭐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했다? 여기 첫 번째 컬럼 벡터, 두 번째 컬럼 벡터, 세 번째 컬럼 벡터. 얘네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에다가 X에 들어있는 스칼라들을 이렇게 다 찢어가지고 하나씩 넣어서 이렇게 앞에다가 곱했습니다. 그래서 다 더했어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요거 실제로 계산해봐도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0이니까 3 나오고 1 더하기 0 더하기 0이니까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결과는 똑같아요. 아까로 구한 거랑 결과는 동일합니다. 3, 1. 근데 조금 표현만 달라진 거예요. 표현만 조금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행렬이랑 벡터를 곱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계산하거나 표현을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이너 프로덕트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용을 할 수도 있다가 됩니다. 여기 이제 강의 자료에 나온 게 이제 어렵게 써놨지만 사실 그 얘기예요. 보세요. 사이즈가 n짜리인 x라는 벡터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m인 벡터 y가 있고 행렬 a가 m by n으로 주어졌을 때 얘네 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y가 지금 m by 1, a가 m by n, x가 m by 1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첫 번째, A에 들어있는 행렬을 로우 바이 로우로 기술을 했어요. 로우 벡터로 기술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X라는 컬럼 벡터가 하나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컬럼 벡터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된다? 이 두 개의 곱을 이제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을 이너 프로덕트하고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을 이너 프로덕트하고 또 뭐 얘랑 이너 프로덕트해서 마지막에 넣고 이게 처음 했던 방법이에요. 행렬 곱을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 똑같은 결과인데 이번에는 이 A라는 행렬을 컬럼 바이 컬럼으로 쪼개요. 열 바이 열로 쪼개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열 벡터에다가 여기 이렇게 열 벡터로 들어가 있죠. 여기 첫 번째 스칼라를 곱하고 또 두 번째 열 벡터가 이렇게 있겠죠. 두 번째 스칼라를 곱하고 또 마지막 것까지 이렇게 반복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구하면 된다. 동일한 결과입니다. 동일한 결과지만 서로 다른 표현입니다. 그거를 조금 일반적으로 써놓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네. 요런 거 한번 좀 해볼까요? 이거 강의 자료 4페이지. 여기 4-9거든요. 뭐만 한번 해볼까? 그래도 좀 일반적인 걸로 한번 해봅시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1번 한번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 좋지 않은 예를 고른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계산이 안 되죠? 아, 좋지 않은 예를 골랐네. 3번 해볼까요? 3번? 계산 왜 안 되는지는 아시죠?
해볼까요? 좀 되셨나요? 조금만 더 기다릴까요?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이제 연필을 많이 안 움직이시는 것 같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너 프로덕트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3by 2랑 2by 1이니까 곱할 수 있어요. 스칼라가 3개가 튀어나오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자리는 요거랑 요거랑 이너 프로덕트니까 6, 5, 2, 마이너스 3 이렇게 쓸게요. 요거 사실 이렇게 썼지만 행렬 곱을 그냥 안에다가 쓴 거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 또 7, 6이라는 벡터랑 2랑 마이너스 3이랑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너 프로덕트, 요것도 스칼라죠, 스칼라. 얘도 스칼라, 얘도 스칼라니까 스칼라를 3개를 넣어서 사이즈가 3개짜리인 벡터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계산해보죠. 이러면은 그럼 12 빼기 15 될 거고 마이너스 8 더하기 9, 14 빼기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 1, 4,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네요. 틀리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구한다? 6, 마이너스 4, 7이라는 열 벡터. 이번에는 열로 봐요, 열. 여기에 2를 곱할 거고 5, 마이너스 3, 6이라는 열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할 거예요. 계산해보면은 12, 마이너스 8, 14 더하기 좀 땡깁시다. 마이너스 15, 9 이렇게 돼서 각각을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결과는 동일합니다. 네, 같은 거를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다. 자꾸 이거를 반복해서 말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어서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행렬이랑 벡터의 곱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거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서 안 곱해지는 애가 몇 번 몇 번이에요? 일단 1번은 안 곱해지죠. 또 안 곱해지는 애가 또 있나요? 몇 번? 2번? 2번 안 곱해지죠. 얘 지금 3x1에 2x1이니까 못 곱하죠. 얘는 우리 방금 구했고 2x3, 3x1이니까 곱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2x1짜리 벡터가 하나 나올 거고 지금 그냥 빨리 계산해 볼까요? 11 빼기 4니까 7 다 더해서 8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 보죠. 넘어가 봅시다. 오늘 해야 될 얘기가 조금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이 정도 얘기하면 됐을라나? 됐나?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A라는 행렬이 주어졌을 때 A라는 행렬이 주어지면은 이 A라는 행렬을 선형대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여기에 어떤 입력이 들어와요. 행렬 A에 입력이 들어와서 새로운 벡터, 저 Y 쓸게요. 저는 Y 쓰는 게 더 좋아요. 요렇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은 우리가 이렇게 벡터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벡터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은 이 주어진 벡터에다가 A라는 행렬을 곱해서 Y라는 애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곱은 행렬끼리의 곱이죠. 행렬끼리의 곱이고 사실 풀어서 써보면은 A의 컬럼 벡터들을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는 그런 어떤 함수가 되겠죠. 얘도 함수입니다. 함수. 그래서 이거 어려운 얘기니까 오늘 그냥 개념만 좀 잡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바라보자. A라는 행렬을 앞으로 이렇게 바라볼 거다. 그래서 선형대수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주어진 입력 X가 있고 A를 거쳐서 나온 출력 Y가 있을 때
얘랑 얘 사이에 있는 관계를 얘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 배울 거예요. 반학기 동안 그거 배우는 거예요. 다시 얘가 입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뭐 인풋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가 출력이 된다고 봅시다. 얘를 아웃풋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그럼 A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얘를 얘로 변환을 시켜요. 여기 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말을 써요. 변환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변환을 하냐면은 리니어 컨비네이션만을 사용을 해서 변환을 하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행렬이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 행렬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A라는 행렬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주어진 벡터를 나를 이용을 해서 나를 곱해서 Y라는 애로 Y라는 새로운 벡터로 바꾸는 거다. 네, 요거를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형대수는 뭐다? 얘가 얘로 가는 과정을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true, false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주어진 벡터 주어진 벡터 y가 ax라고 표현이 될 때 이 y라는 애는 이 a라는 행렬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a1, a2 이렇게 컬럼 바이 컬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 맞나요?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어. y라는 벡터가 ax라는 걸 이용을 해서 계산이 돼요. 근데 a라는 행렬은 이렇게 컬럼 벡터로 쪼개져요. 그러면은 이 y는 a의 컬럼 벡터가 스팬하는 공간에 속할까요? 갑자기 어려워지죠? 이게 무슨 소리야? 되죠?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막 짬뽕 해놨어요 지금. 이거 true예요, false예요?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갑자기 길을 잃었나요? 이거 기출이었던 것 같은데? 참이다. 거짓이다. 아무도 모른다. y라는 벡터가 있고 y라는 벡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a라는 행렬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a 행렬의 컬럼 벡터들을 a1부터 an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은 이 y라는 벡터는 a1, a2, an이 스팬하는 거기에 속할까요? 속할까요? 끄덕끄덕 몇 분 계세요. 스팬하는 공간에 속하죠. 속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이 true다. 지금 기본기를 쌓아가고 있다고 했죠. 이 true입니다. true. 왜 그러겠어요? 한번 자근자근 곱씹어 봅시다. 스팬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벡터들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스팬이 뭐였냐면은 지금 하고 있는 A1 딱 3개만 갖고 씁시다. A1, A2, A3 가지고 쓸게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벡터를 만들 건데 뭐 Y 뭐라고 할까? 새로운 벡터 B를 만들 건데 얘를 뭐 C1A1 더하기 C2A2 C3A3 근데 C1, C2, C3는 전부 실수. 이런 조건부 집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어요. 어렵게 쓰면. 그때 쉽게 해서 뭐 그렸었냐면은 이렇게 뭐 3차원 공간이 있을 때 뭐 V1이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V2라는 벡터가 있을 때 V1을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면은 여기 직선 위에 있죠. V2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면은 여기 직선 위에 있어요. 그래서 V1과 V2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면은 얘네 둘을 포함을 하는 요런 커다란 평면이 하나 나올 거예요. 사실 여기도 포함되죠. 요렇게 V1과 V2를 포함하는 어떤 빗면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게 뭐다? 스팬 V1, V2다. 요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둑판 그려가지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V1으로 요만큼, V2로 요만큼 가서 그거 더해가지고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벡터를 스팬이라고 한다 했어요. 어렵게 쓰면 이거예요. A1, A2, A3를 가지고 걔네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가능한 모든 실수를 여기다가 곱해가면서
더한 다음에 얻어지는 벡터. 이걸 스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거 한번 다시 보죠. 여기 지금 질문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y가 a1부터 an까지로 스팬한 공간에 속하냐, 이 말을 다시 쓰면은 y라는 애가 혹시 c1a1, c2a2, cnan으로 표현이 혹시 가능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y라는 벡터가 여기에 스팬하는 공간에 들어간다는 말은 y라는 벡터가 얘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그쵸? 그렇게 물어보면 참인 거 아시겠어요? 왜 그래요? y라는 벡터를 얘로 구했다며. 얘로 구하면은 여기 지금 x를 곱하는 순간 여기가 뭐 x1부터 xn까지 있을 텐데 이거 곱하면은 a1, x1, 뭐 a2, x2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것까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아, 글씨가 너무 못 쓴다 이렇게 쓰니까. 어쨌든 그러면은 y라는 애는 얘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 말인즉슨 얘네들의 스팬에 속하겠네요. 아이고 어렵죠. 이거는 항상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true입니다. y가 ax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면 a의 컬럼 스페이스가 스팬하는 공간에 속한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말은 곧 y는 a의 컬럼 벡터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랑 같죠? 아, 이렇게 쓰면 좀 그렇다. 이렇게 씁시다. y는 ax라고 하면은 y는 a의 컬럼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이거 맞는 말이죠. 그쵸? a의 컬럼 벡터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y를 만들어낸다고 했었어요. 방금 그 곱하면서. 근데 요거랑 또 같은 말이 뭐예요? y는 a의 컬럼 벡터가 스팬하는 공간이라고 쓸게요. 일단 내지는 이렇게 써도 같은 말이겠네요. 요런 단계를 거쳐서 아까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아주 소수의 분들이 끄덕끄덕 해줬죠. 참이냐에 대해 참이라고 맞췄죠. 네. y가 행렬이 벡터죠, 벡터. 요게 n by n짜리고 얘가 n by 1, 요게 n by 1 벡터입니다. 그럼 y랑 a는 그 리니얼 디펜던트 관계가 있는 거예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디펜던트를 따지려면은 벡터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A랑 Y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냐라고 말하면은 행렬과 벡터가 어떻게 선형으로 독립이냐 아니냐를 따지기가 좀 어렵죠. 뭐 A의 컬럼이랑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A의 컬럼 벡터와 서로 리니얼리 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A의 컬럼 벡터랑 Y 이렇게 표현이 되는 Y는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까요? 이거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죠. 다 항상 디펜던트 하죠. 왜냐하면 Y가 이미 얘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디펜던트 한 거예요. 아, 지금 막 나왔던 개념이 막 다 짬뽕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 한번 볼까? 심심한데. 하여튼
이렇게 물어봐요. A의 컬럼 벡터가 이미 Y를 표현할 수 있어. 그럼 그때 인디펜던트, 디펜던트가 뭐라고 했었죠? 여기 안에서 뭐라도 하나가 나머지를 가지고 표현이 되는 순간 디펜던트해져요. 서로 표현이 안 될 때 인디펜던트 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죠. 아, 갑자기 너무 어려워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좀만 쉬었다 할까요? 좀만 쉬었다 합시다.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우리 강의 계획을 보면은 잘 해놨네. 요 타이밍에 한번 쉬어갑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네요. 여기 헬프데스크라고 중간중간에 가끔 넣어놨거든요. 또 어딨지? 왜 없지? 몇 번 넣었을 텐데. 2가 어디 갔지? 2가 안 보이네요. 어쨌든 좀 진도 나가는 걸 보면서 진도 좀 나간 다음에 중간에 한번 쉴 거예요. 어떻게 쉴 거예요? 휴가 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때는 안 나갈 거예요. 안 나가고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들고 와서 다시 리뷰를 할 겁니다. 네. 지금 이 타이밍에 한번 쉬어야 될 것 같죠? 지금 막 머릿속에 막 오늘 뭐야 교수님이 맨날 수업할 때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고 이제 자유자재로 쓰셔야 합니다 라는 수업이 몇 번 했더니 이제 진짜로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뭐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어쩌고 스팬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한 타이밍 쉬어서 이번 주 수요일에는 강의 자료 따로 안 올리고 그냥 다시 설명했으면 좋겠는 거 아니면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는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오세요. 없으면 빨리 끝나는 거고 있으면 뭐 길게 하는 거고. 그리고 헬프데스크를 좀 더 의미 있게 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과제를 오늘 올리면 좋겠죠. 과제를 오늘 올려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진 않지만 이틀밖에 없긴 하지만 과제를 좀 뭐 미리 풀어보실 분들은 미리 풀어보시고 그래서 과제 풀다가 잘 안 되는 거 그거를 헬프데스크 때 들고 오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합시다. 과제는 뭐 한 일주일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 뭐 빨리 하시면 좋겠죠. 그렇게 합시다. 네. 분명히 몇 번 한 3번 쉬었었는데 지난 학기에 안 보이네요. 뭐 중간에 한번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쳐 보이는 때가 있으면 또 한번 쉬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일단 2x 4랑 4x 1짜리니까 곱해질 거예요. 곱해지겠죠? 계산을 하라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요거랑 요거랑 이너 프로덕트를 하고 요거랑 요거를 이너 프로덕트 해서 구할 수 있겠죠. 또는 요렇게 구해도 되죠. 이렇게 할게요. 4, 2랑 1 곱하고 요거랑 1 곱하고 요거랑 요거 곱하고 다시 요거랑 요거 곱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면은 얘가 얻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 계속해서 물어봤던 게 뭐예요? 얘가 이 5, 8이라는 벡터가 여기 있는 컬럼 벡터 4개 있잖아요. 컬럼 벡터 4개. 요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얘가 얻어지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건 항상 그렇죠.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르게 표현을 해서 얘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요거죠. 요 벡터 4개가 스팬하는 공간에 들어가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무조건 맞는 말이죠. 항상 맞는 말이에요. 네. 계속해서 이거 또 다음 주에 하게 될 개념에 밑밥을 깔고 있습니다. 네. 이게 A라는 행렬이 어떤 벡터가 들어왔을 때 다른 벡터로 변환을 하는 거잖아요. 1111 들어왔더니 58이 나왔어. 뭐 다른 벡터가 들어오면 또 다른 벡터가 나오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같은 행렬이죠. 요거랑 같은 행렬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계산을 했더니 0 벡터가 나왔어요. 0 벡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좀 더 특별한 경우가 될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도 차차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이 A라는 행렬이 결국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림이에요. 오늘 이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그림입니다. 요 그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함수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입력을 넣었을 때 어떤 일정하게 출력을 내주면은 다 함수잖아요. 함수. 그래서 여러분들 함수 맨 처음에 배울 때 뭐 배우는 게 뭐냐면은 막 이렇게 생긴 어떤 기계를 하나 그려놓고 뭐 여기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뭐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뭐 여기 플러스 3을 넣었을 때 뭐 마이너스 3이 나오더라.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으면은 그 규칙이 항상 일정하기만 하면은 함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도 그림을 많이 그리죠. 정의역, 공역, 치역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 뭐 함수를 어떤 함수 f가 여기에서 여기로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 어떤 집합 x랑 y를 두고 뭐 가능한 숫자들 뭐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어떤 집합 x에서 어떤 집합 y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어서 이렇게 정의를 하기만 하면 되죠. 이 x라는 집합 안에서 뭔가 하나 꺼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을 꺼냈다. 그거를 함수 f를 통해서 변환을 했더니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더라. 뭐 얘를 넣었더니 얘가 나오더라. 이렇게 일관된 규칙만 있으면 함수잖아요. 일관된 규칙만 존재하면 우리가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정의역이라고 부르죠. 정의역이라 부르고 일단 후보자를 공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화살표를 직접 맞은 애들, 화살표를 직접 맞은 애들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거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 이거는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이게 항상 하나에만 갖다 맞을 필요는 없어서 가끔은 요게 요렇게 맞기도 하죠. 이렇게 화살을 하나씩 쏘는데 옛날에 사랑의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모르시죠? 거기서 맨날 이거 나오거든요. 이렇게 화살표 남자 출연자 여자 출연자 1시간 동안 프로그램 한 다음에 화살표를 마지막에 하나씩 쏴요. 그래서 남자 출연자 1번이 여자 출연자 몇 번 찍고 이제 여자 출연자가 반대로 쏘면은 이제 커플 되는 그런 프로가 있었거든요. 그거 생각나네요. 어쨌든 이렇게 어떤 애들이 여기 같은 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역, 얘는 후보자입니다. 후보군이에요. 후보군. 공역이 뭐냐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실제로 맞은 애, 이 함수의 결과로 나오는 실제 애들, 얘네들을 치역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은 같을 수도 있지만 치역이 좀 더 작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함수를 만드는데 A라는 행렬도 얘가 만약에 m by n이라고 하면은 이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어떤 함수예요. 그냥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예로 나온 2 by 4짜리를 예로 들면은 이렇게 가는 함수예요. 이 4차원 R4에 존재하는 어떤 벡터를 가지고 와서 R2로 보내주는 함수입니다. 지금 뭐였냐면은 실제 값을 가져오자면은 43132051 43132051이었죠. 43132051 1111 1413 이렇게 1111이 들어오면은 이때 뭐 결과가 58이더라. 이렇게 여기에 존재하는 어떤 벡터 하나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변환을 시켜서 여기로 하나 보내주죠. 또 뭐 다른 벡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이렇게 다른 벡터가 들어오면은 이것도 뭐 계산하면 되죠. 계산하면 얼마야? 1 마이너스 6 4 마이너스 6 1 3 4 8 2 8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또 다른 벡터가 들어오면은 또 다른 벡터 2차원짜리 다른 벡터 하나 만들 거예요. 근데 이게 가끔 어떻게 돼가지고 14 마이너스 1 3
요게 들어오면은 00이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이 A라는 행렬 만약에 2x4다. 2x4면은 이 4차원 공간을 2차원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A라는 행렬이다. 그래서 여기 R4에 존재하는,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 잠깐 했었어요. 우리가 2차원 사이즈가 2짜리인 벡터를 여기 좌표 평면에다가 그려보면은 여기 전체 면적이 될 거라고 한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여기 사이즈가 2개짜리인 모든 벡터들을 모아가지고 전부 그림을 그리면은 이 평면을 가득 채우게 되죠. 그쵸? 마찬가지로 요게 뭐 4차원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그림은 그릴 수 없어요. 축이 서로 수직하게 뭔가 4개가 있겠죠. 근데 그 공간, 그 4차원 공간을 빽빽하게 채우는 모든 점들이 되겠죠. 그 점 하나하나가 사실 벡터 하나하나잖아요. 사이즈가 4짜리인 벡터 하나하나. 그거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A를 통해서 변환을 시키면은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어떻게 존재할지 모르는 이런 4차원의 공간이 있다 쳐요. 이렇게 R4에서 뭔가 점 하나 뽑아서 이렇게 A를 통해서 변환을 시키면은 우리가 그나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R2에 어떤 한 점이 뿅 찍히겠죠. 또 다른 점을 하나 뽑아서 또 A를 이용을 해서 변환을 시키면은 어디에 또 점이 하나 찍힐 거예요. 그거를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 모든 점들에 대해서 다 변환을 시켜서 여기에다가 점을 찍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뭐로 가기 위한 거냐면은 이제 디멘션에 대한 얘기라던가 뭐 널 스페이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라는 게 그런 그림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평면으로 표현했어요. 이거 어차피 4차원으로 표현하나 마나 어쨌든 뭐 그냥 뭐 4차원일 거 아니야. 어쨌든 도착은 2차원이에요. 도착은 R2예요. 여기서 어떤 점 하나가 뽑혀요. 그리고 A를 곱해서 새로운 벡터가 하나 튀어나올 거예요. 가끔은 어떤 벡터는 A를 통해서 변환을 했더니 0이 되기도 할 거예요. 네. 아마도 이 R4가 우리의 정의역이 되겠죠. 화살을 쏘는 모든 벡터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R4가 될 거고 여기서 말하는 R2는 공역이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치역이 될지 아닐지는 아직 몰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차차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A라는 행렬 2x4짜리 행렬이 하나 주어지면은 자연스럽게 4차원에서 2차원 사이즈가 4개인 벡터를 2개짜리인 벡터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준다. 그래서 이렇게 2개의 공간이 존재를 할 겁니다. 여기가 입력이 되는 공간이 될 거고 여기에 모든 출력들이 모여 있겠죠. 네. 이거 좀 이해가 되실까요? 어렵죠. 저희가 선형대수를 하긴 하는데 제가 좀 욕심을 내서 좀 많은 내용을 중간고사 전까지 끝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형대수 치고 좀 빨리 감기 된 속도로 가기는 해요. 대신에 좀 쓸데없는 개념은 아예 다루지도 않고 가거든요. 그러는 중입니다. 요거 이해가 좀 되실까요? 괜찮아요? 여기서 더 쌓아 나갈 겁니다. 앞으로. 여기서 이제 실제로 치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뭐 디멘션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또 디멘션 하려면은 뭐 리니어 디펜던스, 인디펜던스도 나오고, 오소고날도 나오고, 막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해 놓으세요. 요 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매트릭스 이퀘이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 사실 이렇게 써놓으면은 연립방정식 푸는 거였잖아요. 연립방정식 푸는 거였어요. 그 개수를 A라는 데다가 모아놓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미지수를 X에다가 넣어놓고 B가 주어졌을 때 X를 찾는 거, 뭐 리니얼리 디펜던트하게 만드는 코이피션트를 찾는 거, 뭐 그런 거 좀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매트릭스 이퀘이션이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를 봅시다. 그냥 이걸 봅시다. 매트릭스 A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은
얘는 뭐 작용을 한대요. 어디에 작용을 해요? 주어진 벡터 x에 작용을 해서 여기에 작용을 해서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은 멀티플리케이션으로 행렬 곱을 통해서 작용을 해서 뭐를 해낸다? BAX라는 새로운 벡터를 이렇게 만들어낸다. 네,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래서 A를 통해서 X를 B로 변환한다.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요거랑 요거가 주어져요. 행렬 A랑 출력이 된 벡터 B가 주어졌을 때 얘는 뭐였을까라는 걸 찾아요. 반대로. 요거 A랑 B가 주어지고 X는 뭘까라는 거를 찾거든요.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중간고사 직전에 나올 겁니다. 네. 그렇고요. 요 그림 했고 생각보다 또 금방 끝나려고 하네. 트랜스포즈는 얘기 다 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오늘 할 얘기는 혹시 끝내기 전에 궁금한 게 있다 계신가요?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는 다 하긴 했습니다. 행렬 곱을 이너 프로덕트로 표현하는 거 했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그 마지막 그림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까지 일단 설명을 했거든요. 이렇게 수업 끝나기 직전에 뭐 궁금한 거 질문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안 하겠죠. 수업 빨리 끝나는 게 좋으니까. 네. 네. 과제는 제가 강의 자료로 만들고 있는 이런 페이지나 이런 페이지가 사실은 교재에서 따온 거거든요. 요 책이 온라인에 공개가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요 책의 연습 문제에서 낼 거예요. 뭐 몇 번 풀어라. 아마 요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요런 거, 요 정도 수준일 거예요. 제가 이 책에 있는 예제를 들고 와서 실제로 푸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런 문제들 중에서 좀 손으로 해봐야 되는 거, 그런 거 몇 개 골라서 낼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어쨌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중간에 한번 쉬어가는 헬프데스크입니다, 여러분들. 강의 자료 따로 없을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